자, 데이터 수정입니다. 일단은 샘플로 테스트 데이터를 2개를 준비할게요. 자, 파일은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건요. 자, 여기에 지금 프로필 사진에서 사진이 없는데도 지금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이거 처리하려면은 그 목록 쪽에 있는 그 on error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여기서도 한번 넣어주긴 해야 될 거예요. 인덱스 쪽 보면은 여기 on error라고 지금 스크립트 돼 있잖아요. 이것도 상세 페이지 하단 쪽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재실행을 안 해야 되나? 해야겠다.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실행하는데 뭐 크게 영향 주는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일단 사진이 없는 상태로 하나 데이터를 올렸고요. 신규 등록도 할게요. 이번엔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자, 2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수정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기존에 이미지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파일을 새로 올릴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딴 거를 다 수정하는데 사진을 여전히 안 올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수정이 되는데 이때 처리되는 SQL을 보면은 기존의 사진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전에 포토 URL이 널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진이 여전히 안 나와야 되고요. 한 번 더 수정할게요. 이번에는 사진을 새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추가하는 거죠. 자, 이때 업데이트절을 보면은 포토 URL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정된 결과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죠. 자, 두 번째 데이터. 얘는 처음부터 사진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그럼 기존의 사진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절에서는 자, 이게 지금 업데이트 절이에요. 기존의 사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값을 걸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정하기를 들어갔을 때 사진을 그냥 내리고 싶은 거야.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삭제 부분을 체크하고 등록을 누르면 자, 얘를 기존의 이 파일 업로드 필드가 업로드된 사진이 있을 때는 클릭하지 못하게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내리기만 할 거예요. 체크하면은 여기 다시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썸네일까지 포함해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사진을 내리기만 할게요. 그러면 썸네일과 원본 이미지가 폴더에서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절을 보면은 사진을 내린 거니까 포토 URL이 널로 들어가요. 사진을 내린 거니까. 자, 한편 사진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고치려면은 일단 기존의 사진을 지우고 새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사진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삭제를 체크하면은 내부적으로 일단 기존 사진을 삭제를 할 거고, 여기서 파일 선택을 눌러서 새로운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사진이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일단은 업로드를 받아. 업로드는 무조건 받아. 수정 처리해서 업로드를 받아요. 일단은 업로드를 받기 전에 이제 수정 페이지에서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체크박스를 delete photo라고 하는 값으로yn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delete photo의 값을 받아요. 이게 y이거나 n일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진을 업로드를 받아요. 자, 이 사진의 업로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와요. 여기서 사진 정보만 가져와요. 자, 여기서도 기존의 사진이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 있어요. 이거를 조합을 해야 돼요. 자, 1번. 일단 기존의 사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 삭제가 요청이 된 경우, 아니면 삭제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그럼 이거는 기존 데이터 유지해야 되죠. 삭제를 처리했으면은 파일 삭제는 물론이고 기존 데이터를 널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존 데이터가 삭제가 됐을 때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업로드가 됐는지야. 그러면 이거는 교체고요. 업로드가 안 됐으면 이거는 제거죠.
기존에 사진이 없는 경우는 삭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업로드가 있는지만 봐요.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경우. 업로드가 안 된 거는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니까 유지고요. 없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한 거면은 이거는 신규 추가죠. 교체라고 봐도 돼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를 다 고려하는 이 부분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파일 업로드가 들어가면은 수정 처리가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프로페셔널 컨트롤러에서 교수 수정 화면을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패스 파라미터로 프라이머리 키값 받은 다음에 이 값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합니다. 교수 데이터 조회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과에 대한 드롭다운 목록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학과 목록도 같이 조회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쪽으로 넘겼고요. 뷰 파일을 불렀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여태까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찾아본 건데, 만약에 데이터 처리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직접 이 메서드 안에서 HTML 코드, 즉 메시지 박스 출력하는 코드를 out.print로 직접 출력을 한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return null 해갖고 처리를 중단시켰었잖아요. 근데 null을 리턴하면은 자꾸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여기서 에러가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행에 큰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라서 굳이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이게 계속 찝찝했단 말이에요. forward slash error라는 값을 주면은 에러가 발생을 안 한대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뷰 쪽으로 가야죠. 자, 뷰 파일은 edit.html입니다. 자, 일단 액션 페이지 URL edit OK에 패스 파라미터 걸었고요. 이 패스 파라미터는 컨트롤러한테 받은 값 중에 일련 번호 ID 값을 걸었어요. 이게 프라이머리 키 값이죠. where절에 써야 된다고 했고요. 업로드 들어갈 거니까 EAS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 들어가고, 수정 처리는 getPost, put, delete 중에 put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put 타입 히든으로 언더바 메서드 걸고 put. 나머지 것들은 이제 쭉 출력해주면 돼요. 밸류 속성으로 인풋 태그에. 자, 드롭다운이에요.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 요소가 갖고 있는 밸류 값과 일치하면은 selected가 체크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HTML 출력될 때는 일치하는 항목한테 이렇게 셀렉티드 속성이 표시가 되는 처리가 들어가야 기존 상태 유지가 되고요. 급여 그냥 출력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입사일에 해당하는 필드가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DB는 이거를 연, 월, 일, 시간, 분, 초 이렇게 값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 인풋 타입 데이트한테 밸류로 주면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인풋 타입 데이트는 연, 월, 일까지만 밸류 속성에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잘랐어요. 10글자만. 자, 수당, 이메일, 전화번호 걸었고요. 여기가 이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자, HTML에서 if 기존에 사진이 없을 때, unless 사진이 없지 않을 때, 기존에 사진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input 타입 파일만 걸어주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사진이 있을 때는 삭제 여부를 체크하게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input 타입 파일을 걸면서 disable도 속성을 걸고요. 일단 사진 미리 보기 하나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무슨 사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일단 스팸 태그를 하나 뿌려주고 체크박스를 둔 거죠. 데이터 disabled라는 속성으로 얘를 지금 걸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script.js에서 데이터 disabled속성을 갖는 모든 태그가 change 이벤트를 걷고요. 상태가 변경됐을 때 스스로의 체크드 속성을 disabled가 가리키는 객체한테 걸어줬습니다. 요 스크립트 코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예제에서 했었던 거 그냥 복사해 온 거예요. 그때 예제를 요거 겨냥하고 만든 예제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라디오 버튼이죠? DB에서 가져오는 거랑 일치하는 거에 체키드 속성 걸어주면 되고요. 소속효과. 이거는 디파트먼트 리스트를 반복 돌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반복 돌면서 객체가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교수한테 저장되어 있는 참조키랑 일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참조 구문까지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컨트롤러로 넘어가겠죠? 에디트 아이디에요. 이건 에디트구나. 자, 에디트 OK입니다. 값들 다 받아요. 프라이머리 키만 패스 베리에이블로 받고 나머지는 다 리퀘스트 팔아. 멀티파트 파일에 포토 있는 거고요. 일단은 텍스트 데이터가 잘 됐는지 유효성 검사부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받아요. 업로드를 일단 받고요.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서 사진 정보가 있는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모델 객체 하나 임시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일련 번호만 세팅해서 get 아이템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에서 사진 URL만 변수에다 뽑아놨어요. 기존 사진이 있다면 기존 사진이 없다면은 이 업로드 아이템이 업로드된 게 있으면은 값이 들어갈 거고 업로드된 게 없으면은 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진이 없으면
요 업로드 아이템이 그대로 DB에 반영되면 그뿐이에요. 근데 기존 사진이 있다면 삭제 요청이 있을 때는 기존 사진 파일을 삭제하고요. 그럼 일단 삭제는 된 거죠. 그 다음에 업로드된 게 업로드 지금 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로 갖고 있는데 얘가 업로드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삭제가 됐으면 여기서 삭제 처리하고 else 넘어가서 그냥 계속 이어갈 테니까 그때는 요 데이터들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삭제 요청이 없는 경우 else를 띄웠죠. 그러면 이 업로드 아이템 객체가 널이라면은 이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기존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야 이 업로드 아이템을 DB에다 업데이트를 쳐주죠. 요 처리가 테스트 케이스가 되게 다양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파일 처리 끝났으니까 빈지에 담아서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목록, 검색, 등록, 수정, 삭제. 뭐야? 아, 지금 그걸로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삭제 링크 구현을 지금 안 해놨네요. 자, 요거는 교수 목록이랑 학과 목록이랑 구현이 비슷하니까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디파트먼트 딜리트가 아니라 프로페서 딜리트만 넣어주면 되죠. 아이고, 딜리트 프로페서. 자, 요거는 간단한 코드니까 제가 설명 끝나고 나서 그 화면을 띄워놓을게요. 그 교수 쪽에 목록 페이지 HTML 맨 하단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새로 고쳐놔요.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왜 여전히 겟매핑으로 하지? 여기 삭제 클래스. 그때 여기에 버튼에 클래스를 넣어줬었죠? 클래스가 있어야 작동을 하니까. 그리고 데이터 HTR 속성도 넣어줘야죠. 이거 한번 다시 배포하는 게 낫겠다. 객체를 잘못 걸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삭제 버튼 누르면은 목록에서 삭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왜 안 물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 불었네요. 마지막에 하려니까 이거 좀 꼬이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 인덱스에서 dname이 아니고 그냥 name. 수정 페이지로 잘 가고 삭제 누르면 목록에서 잘 삭제되고요. 자, 목록, 검색, 등록, 그 다음에 수정, 삭제. 여기까지가 통틀어서 그냥 학과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바구니 라고 그냥 단어 하나만 기입이 됐다면 장바구니의 등록, 장바구니의 수정, 장바구니에서 상품 수정이나 옵션 수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 삭제, 장바구니 목록도 들어가야죠. 장바구니는 그래도 페이지 번호 구현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하나에서 들어오는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매퍼와 자바스크립트와 CSS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보통 우리가 쓰는 기능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분량을 머릿속에서 상시 유기적으로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예제에 대한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로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실 때 유념하실 게 그걸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목표를 항상 잊지 마세요. 이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쓰는 서비스야. 누가 쓰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기성 서비스 따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오픈을 해버리면 뒷감당 어떻게 해. 그러니까 누가 쓰게끔 하려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는 거에는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데이터의 흐름을 엮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목록 쪽에서 그 뷰 파일 아까 제가 조금 수정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추가로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요거까지 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